네, 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 라이브방이 2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시장 관련된 전반적인 질문들, 또 종목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목요일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 확정 소식에 또 미국 증시에서는 스카이워크 실적 개선 소식에 오늘은 남북 경협주와 그리고 IT 부품주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갔다는 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오늘 시장의 제일 큰 그 특징을 찍으라고 하신다면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약간은 좀 그 매수 강도가 좀 약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부분을 코스닥 시장에서 아주 매수 기조를 강화시키면서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상승 탄력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 협상 경계감 속에서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 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신흥국보다 선진국 증시가 보다 더 강세였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연휴 기간 동안에 상승세였고 그 속에서 무역 협상의 경계감도 있었지만은 북미 회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협소하게도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장중에 대북 경협주들이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는 강세였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올수록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락한 점을 감안한다면은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보인 이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한국 시장에서 앞으로 북미 회담 성과에 따라 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조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이렇게 유입시키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반도체 그리고 대형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 중심으로 이렇게 샀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양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각각 매수세를 보일 때는 거래소는 반도체 혹은 원자재 이쪽으로 보시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바이오주와 2차전지 소재 이런 업종과 테마로 성장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좀 중기적으로 좀 눌려 있는 성장 섹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약간의 좀 그 중기 하락 국면이 좀 길어져 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중소형주는 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대형 바이오주와 2차전지 소재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OLED 부분에서 투자를 재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달 20일경에 폴더블 폰을 이렇게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IT 장비 업종과 부품주들이 추가적인 순환매적인 상승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은 대형주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으면서 그 속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테마별, 업종별로 순환매하는 일단 대형주가 방향만 딱 잡아놓고 그 속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거기서 일단 방향을 잡아놓았으니까 좀 투자 심리가 북돋워지겠죠. 거기서 개별 종목들이 활발하게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도 외국인 매수 기간 매도의 엇갈린 구도 속에서는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렇게 주안점을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기관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외국인들이 사니까 기관들이 뭐 파는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감내를 해야 되지만 기관들의 매도세는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다음 주 옵션 만기 혹은 길면은
다음 달에 있는 동시 만기 때까지는 조금 더 이런 외국 기관들의 매도세가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중소형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종목 장세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계속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처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선호 현상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짧으면 옵션 만기, 다음 주에 있는 옵션 만기, 길면은 다음 달에 있는 동시 만기 때까지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기관들 매도세,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 엇갈린 구도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월 7일 시장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선호 현상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마이 주식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궁금 토크로 한번 시작해 보죠. 토크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용꼬리보다는 뱀 머리가 될 종목에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용의 꼬리가 되어서 급급하게 뒷공무니를 쫓는 것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어서 앞장서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이라도 그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을 선점하는 게 낫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자, 뱀의 머리가 될 종목, 이 중소형주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용이라고 하면 대형주 지수를 벤치마크하는 펀드를 말씀드리고요. 뱀이라고 하는 거는 중형주 펀드를 벤치마크하는 그 펀드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소형주 그러니까 대형주군 중에서 주로 이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고요. 그리고 100위 이하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인데 시총 1위부터 100위권의 그 중에서 100위는 넘어가지 않고 한 80위, 90위권 있는 이런 대형주군에 속하면서도 중형주급에 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다음 달이죠. 3월 동시만기 때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종목 교체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대형주 중에서 시총이 낮은 게 중소형주군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중소형주군으로 옮겨가게 되면 기존의 대형주에 있을 때의 그 주가에 대한 수급 규모보다 중소형주로 옮겨가면서 주가를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수급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해당되는 종목이 약 정권사에서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 아마 실행이 될 것 같은데요.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권사에는 한 10개 정도 보고 이렇게 추려놨는데 전문가로서 수급 점수와 실적 점수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중간 이상 상중 정도 이렇게 이상되는 종목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죠. 제일 먼저 이렇게 수급 점수, 실적 점수 이렇게 보시면은 LG 이노텍이 제일 1순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이노텍과 HDC 이쪽으로 보면 수급도 좋고 여기서 수급이 점수가 좋은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형주군에 있을 때는 수급 매수 규모가 크진 않은데 중소형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오히려 더 매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수급을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미 그런 수급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요 해당 종목으로 LG 이노텍이나 HDC로 기관들 중형주급 펀드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빨리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효성과 한샘, 녹십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 점수와 실적 점수 이걸 꼼꼼히 제가 좀 체크를 해가지고 중간 이상 점수를 중간 이상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10종목 중에 한 5종목을 한번 추려 봤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도 그렇게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동시만기 때까지 이게 종목 교체가 있는 그 시점까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그러면 옵션 만기 전까지 좀 이 5종목을 유의 깊게 한번 지켜보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적 점수와 수급 점수를 보니까 두 개 다 모두 상인 종목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네. 현재 해당되는 종목들이 보면 건설 그리고 그 IT 그리고 화학, 제약 쪽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실적이 좋은 업종들이 기계 조선 이쪽 아니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적 시즌에 대한 평가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그렇게
주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실적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5종목 다음 옵션 만기일까지 좀 기억해두고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고 와야 되는데요. 춘절로 인해서 중국 증시 마감 상황은 한동안은 이제 좀 미뤄두고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좀 선방에 나서줬고, 우리 시장 오늘은 대형 기술주라든지 IT 부품주, 그리고 경협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선방에 나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2월 좀 숨고르기 장세 점치는 목소리가 높은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좀 한 종목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2차 전지 관련주 올려주셨어요. 정복자 주식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P&E 솔루션 올려주셨거든요. 매수가는 14,4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2차 전지 배터리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이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성장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삼성 SDI를 필두로 좀 2차 전지 관련주 내에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자, P&E 솔루션 보유하고 계신 정복자 주식님 어떻게 좀 도움드릴 수 네, 있을까요? 오늘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삼성 SDI 그 강세가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좀 북돋아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기차 배터리 포함해서 이러한 이 영역에 있는 테마주나 업종들은 미중 무역 분쟁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업종과 테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러니까 중국의 폐쇄적인 뭐 이런 부분들 무역 관행 때문에 자국 기업들 우선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뭐 물론 지적 재산권 문제도 있겠지만 미중 간에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거의 분쟁 완화 기조가 되고 거의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가면 갈수록 중국이 자국 시장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대외 개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는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중국에 진출해 있지만 중국 수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중국에 진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 팔고 있는 그런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폐쇄적인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유럽 쪽으로 수출했던 이런 부분들이 유럽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개척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해당 업종과 테마주들 전기차 배터리 포함해서 2차 전지 소재 장비주들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P&E 솔루션도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121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달 초부터 계속해서 지난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가 수준은 이제 약간 좀 가격 부담이 좀 느껴진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은 121선 부근에 위치해 가지고 일단은 가격 저항은 좀 나타나겠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짧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E 솔루션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네. 좀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약바이오주 중에 하나 보고 갈 텐데요. 오늘 좀 안 보고 갈 수 없겠습니다. 파미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그래도 좀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하한가 근접해서 29%까지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오늘까지만 이렇게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나갈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런 그 질문에 대해 오늘 저는 장중에 이런 질문도 하나 받았어요. 사실은 파미셀에 대해 가지고 저희 회원들로부터 제가 그 질문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관심주인데요.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데 관심주인데 너무 많이 빠져서 사도 되겠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아예 다른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관심주라시면 제외하시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제가 투자 전략 조언을 드리겠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관심주이신 것 같아요. 그죠? 관심주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도 훨씬 더 많으니까 해당 종목이 지금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하한가 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하한가에서 대량 거래로 매수했던 세력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단타 치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관심주라면 다른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주라면은 다른 더 좋은 종목이 있으니 네. 다른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보유 중이시라면 비중 축소 전략, 좀 보수적인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악재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는. 네, 이 여파가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중기적인 하락 추세 속에 이런 악재가 땅 터지면은 단기 하락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주고 V자로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올라가던 추세에서 약간의 좀 행보하다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응을 못했을 거예요. 네. 대응을 못해가지고 아마 딱 손실권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약간만 반등 나오면은 지금이라도 팔자는 그런 그 투자 심리가 우세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등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해 오시는 부분이 이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네. 오늘 이틀 연속 그래도 양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혼동해 오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네, 거네요. 근데 양 매수라고 하면 아마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인데요. 네. 외국인들이 30만 주 매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장기적인 투자 성향의 외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검은 머리에 가까운 외국인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봐지고 기간은 얼마 사지는 않았습니다. 6천 주면은 그렇게 사지는 않았으니까 뭐 단기 성향의 외국인 매수에 이렇게 뭐 점수를 두고 그렇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파미셀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제 한진카를 좀 관심을 둬야 되냐, 대한항공을 관심을 둬야 되냐라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국민연금이 이제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이제 단순 투자에서 경영 목적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놓으면서 이제 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한진칼을 더 주목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대한항공을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두 종목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큰데 현재가 수준을 보면은 한진칼이 작년 연말에 한번 급상승이 나온 후로 지금 충분한 가격 조정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항공보다는 한진칼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유가가 저유가 수준의 그런 수혜가 이렇게 예상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조정이 이제 막 뭐 시작되고 있는, 최소한 가격 조정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간 조정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미 둘 다 이미 나온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더 반짝 아래쪽으로 잠깐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 부분은 뭐 신이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무력권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한진칼이 더 낫다고 제가 봐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조건부가 붙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무료권에서 살 경우에는 한진칼이 조금은 대한항공보다는 낫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경협주 중에 하나 봐야 되겠죠? FNF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53,800원, 그리고 비중은 21%,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뭐 오늘 좀 한세실업도 그렇고, 근데 FNF가 좀 유독 좀 두드러지게 상승폭을 보였어요. 21% 급등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사실 좀 특별한 17% 급등이네요. 오늘 좀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볼 만큼 경협주 외에도 좀 다른 모멘텀이 있었나요? FNF? FNF를 경협주로 본다는 거는 누군가 특정 세력의 그런 건가요? 네, 위험한 발언이었나요? 네, 업무라고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네. FNF는 서물 오복 관련주인데, 서물 오복주인데, 대북 경협의 실질적인 서물 오복주는 따로 있죠. JST나라고 이런 종목들 몇 종목이 있긴 있는데, FNF까지 넓히기에는 조금 더 너무 상상력을 너무 많이 동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수준에서 보면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양봉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의 수준을 보면은 전문가로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화면을 보시죠. ATTS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장기 하락 추세 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의 목표가는 3분의 1 되돌림입니다. 여기가 되겠죠. 여기 중기 파동상의 반등의 목표가는
6만 원 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을 주고 있고 지금 중기적으로는 하락 파동이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상승 파동이거든요. 단기 상승 파동 속에서 단기 조정은 조금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중기 하락 파동의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 여기 6만 원 선까지는 한번 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주시고 관심 줄었으면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사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경협주 성격은 아니고 일단은 FNF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이런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용평 리조트 질문 주셨는데요. 상한가로 이틀 연속 치솟고 오늘까지도 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용평 리조트 지금 갖고 계신다면 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보는 게 현명하게 대응 전략을 짜는 걸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자꾸 경협주로 이렇게 엮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평 리조트는 경협주 아닌가요? 그래서 뭐 관광 관련주라고 대북 관광으로 한다면 뭐 좀 엮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너무 좀 상상력을 좀 많이 넓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보는 이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수혜주를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실질적인 수혜를 이렇게 이해를 하기에는 너무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수혜주로 분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후반 그러니까 뭐 수목 금요일에 뭐 재료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대량 거래가 또 터지면서 주가가 지금 약간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가 수준의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좀 느껴지고 여기서 다시 한 차례 장대 양봉을 또 이렇게 만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이시는 직전 거래일의 대량 거래량 저거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나타나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타나지 현재가 수준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횡보 내지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서 거래량도 계속해서 수반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나서 2차 상승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수준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관심주라시면 조금 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 사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평 리조트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겠다라는 좀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용평 리조트까지 확인해 봤고요. 저희 못다한 종목 상담 4시 30분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저희 이제 내일장에 대한 전략은 SNS에서 추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저희 방송 여기서 끝이 나지만은요, 못다한 상담 SNS에서 4시 30분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 팀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